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는 시작을 했고요. 지금 3대 지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VB 파산으로 인해 미국의 중소형 은행의 예금이 대거 대형 은행으로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요. 다만 이 연중 등 규제 기관의 예금 보호 개입으로 인해서 중소형 은행의 고객 이탈 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말사에 나온 이 도이치뱅크의 위기설도 빠르게 잠재워지며 이 은행의 리스크설도 완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시장은 긴축으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긴축 정책의 누적 효과와 이 은행 시스템 불안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앞으로 연준의 통화 긴축 의지 등이 이 경기 우려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을 하나 넘었더니 또 다른 산이 남아있는 기분입니다. 네, 걱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시장에서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의 물결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와 매도, 양방향의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새로운 주, 새로운 달에도 이기는 투자 전략 받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성견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오늘 포맷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그리고 또 기본적 분석 더 잘 설명드리기 위해서 스탠딩으로 일단은 바꿨습니다. 시장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 상황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지 오늘 명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더욱더 자세한 차트와 시정 분석을 위해서 우리 포맷을 조금 바꿔봤는데요. 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이후에도 시장을 이기는 정확한 매매 전략과 교육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품별 시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미증시는 개장을 했고요. 3대 지수 상승 출발한 가운데 지금 주요 상품 골드만 하락하고 나머지 상품들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파운드와 유로 역시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해서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버동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나스닥 파동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유지되고 있는데요. 12,9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개장과 동시에는 저점을 형성했지만 재차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 도이치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불안 심리를 자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가르드와 블라드 등의 발언으로 인해서 은행 리스크가 확대되기보다는 안정을 찾아가면서 다시 재차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5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오늘 시장에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1.72%라는 강한 상승세 나와주면서 다시금 70달러 선을 넘겨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물론 시장에서는 유럽 은행 불안으로 수요 불안이 다시 상승하고 경기 침체 우려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둔 경계감과 기대감을 보이면서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이 안전자산 심리로 대두되던 골드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형성하고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무려 1.79%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장 개장하고 나서도 저점을 형성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94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달러 강세까지 이 골드의 하락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이 유럽에서 나온 은행권 리스트가 이 달러 대비 약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EU 정상에서 끊임없이 긍정적인 발표로 시장을 달래고 있죠. 오늘은 약세폭을 제한하면서 재차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1.0834달러 선에서 거래됩니다. 네, 여기까지 개장 이후 파동 살펴봤습니다.
네, 이젠 나스닥부터 오늘의 매매 전략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럼 우리 나스닥부터 오늘 매매 전략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텐데요. 네. 나스닥 오늘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3대 지수도 상승 출발한 가운데 다시 한번 좀 이 은행 리스크까지 해결이 되면서 우리 시장 오늘 좀 계속해서 상승 전환으로 이어갈까요? 상승 흐름 이어갈까요? 자, 일단은 사실 지금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에는 어떤 큰 모멘텀은 없어요. 네. 물론 이제 시장의 리스크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건 있지만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상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나스닥 분봉 차트 일단 나스닥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일봉이죠. 오늘 일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죠. 자, 여기가 전 고점이었습니다. 전 고점을 일단 뚫었어요. 자, 전 고점을 일단은 뚫었기 때문에 전 고점에 상응하는 이때죠. 이때입니다. 작년 9월에 어떤 이 공간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비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가 13,500 라인에서 14,000 라인입니다. 14,000 라인. 13,500에서 14,000 라인이 지금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나스닥이 다시 상승을 할지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셔야 된다. 단 분봉상으로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분봉상으로 지금 보면 네. 자, 3분봉 까지, 잠깐 네. 볼게요. 3분봉을 지금 보면요. 자, 이때 시작했죠? 22시 30분에 지금 뉴욕장이 개장을 했고 어떻게 되죠? 자, 이런 상황이죠, 여러분. 자,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자, 매수 매도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고 꼬리들이 굉장히 긴 것들이 많죠. 굉장히 많이 흔든다라는 얘기입니다. 매매하실 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패턴을 일단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23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23시 이후에서 24시까지는 일단은 매매를 조금 자제하시는 걸 제가 좀 권유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요즘의 패턴이 22시 30분 이후에 22시 30분 이후에 24시까지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든다. 어떤 매수 매도의 방향성을 가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흔드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요. 그리고 꼬리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제가 매매 패턴을 분석을 해본 결과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1시 이후에 사실은 매매를 하시면 큰 추세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분봉 차트를 뒤로 조금 돌려볼게요. 네. 분봉 차트를 쭉 뒤로 돌려보면 자, 일단은 10분봉으로 조금 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일단 보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금요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22시 30분에 장이 시작하고 자, 굉장히 많이 흔듭니다. 꼬리들이 정말 많이 길어요. 추세 없습니다. 손절 걸고 가면 손절 다 따이는 그런 구간. 거기에서 뭡니까? 새벽 1시 이후에 여기 나오죠? 새벽 1시 이후에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돼요. 5일선과 21선이 골든크로스가 되면서 캔들이 어떻게 되나요? 21선을 타고 갑니다. 자, 저는 5일선과 21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단기적으로 5일선과 21선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자, 오래 길게 상승으로 가든 오래 길게 하방으로 가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21선을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금요일도 그랬고 목요일도 그랬고 사실은 새벽 시간 24시 이후 1시 이후 새벽 시간에 추세가 나오는 이런 패턴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시간은 뭐예요? 굉장히 많이 흔드는 구간 새벽 12시 1시 이후에 추세를 주는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설정을 하셔서 실전 매매에 응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은 시간은 맞아요. 새벽 네. 1시라는 게. 근데 우리 수익을 위해서는 잠을 조금 줄이셔도 되겠죠? 그래서 12시, 1시 이후에 매매하시는 걸 제가 일단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일단 패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나스닥 전략 함께 짚어봤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 23시부터 24시 사이에는 이 매수와 매도의 방향이 뚜렷이 없이 많이 흔드는 양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시 전까지는 관망을 했다가 추세가 잡히고 나서 1시 이후에 매수와 매도 전략을 정확하게 잡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욱더 오늘도 노란톡방에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늦은 시간에도 계속해서 함께 매매 전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노란톡 스캔하시거나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방송 이후에 새벽이고 내일 아침이고 계속해서 시황을 파악하고 공부해 나가고 매매 전략 세워나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열려있는 기회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5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지금 5일 차트 보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2.3%를 상승했고요. 70달러 선을 넘어서 지금 71달러 선까지 다가서려고 하는 모습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도 사실은 오히려 하락할 수 있는 이슈도 있고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상승에서는 오펙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거죠? 네, 오펙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네. 자,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에서 정말 많이 응용하셔야 될 거는 자, 5일은 제가 두 가지를 일단은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죠? 첫 번째 수요에 관한 것, 두 번째 뭡니까? 공급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자, 수요에 관한 것은 뭘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미국 시장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의 수요, 미국의 수요.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중국의 리오프닝이 있었죠. 리오프닝이 있었는데 자, 중국의 리오프닝은 지금 사라졌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 사라졌습니까? 러시아산 우랄유를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 지금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중국의 리오프닝 이슈는 사라졌다. 그럼 뭐를 봐야 된다? 미국의 수요를 봐야 된다. 자, 미국의 어떤 지수 선물이 상승을 하면 5일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계속적인 패턴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고 자, 미국의 수요가 떨어진다. 미국의 수요가 떨어진다라는 뭐죠,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5일도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여줬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고 5일 매매 일단은 임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지금 미국의 수요, 미국의 지수입니다. 미국의 지수를 우리가 파악을 하면서 봐야 돼요. 근데 미국 지수 지금 어떻습니까? 나스닥이요? 상승하고 있죠? 네. 그래서 5일도 지금 일단은 상승 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일단은 큰 시나리오를 그렇게 첫 번째 시나리오를 그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5일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폭은 얼마가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단순합니다. 5일선과 21선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5일선과 21선이요. 5일선과 21선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5일선을 여기 보시면 5일선을 지금 지지를 하면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21선을 무조건 만나러 간다. 자, 여기에서 21선 제가 한번 체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21선 일단은 체크를 해드리면 73.40 정도 되네요. 73.40입니다. 여기 21선이 73.40 정도 될 것이고 자,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캔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21선도 위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73.4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인데요. 일단은 73.40 정도까지 5일이 오를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있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로 돌아가서 이 전제 조건은 뭐다? 미국 시장에 대한 수요. 미국의 수요입니다. 미국의 수요를 보려면 일단은 미국 S&P 선물과 나스닥 선물을 여러분들이 유념하게 보셔서 이것들이 오른다라고 하면 5일도 지금은 뭐예요? 미국의 수요로 인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잡으시고 차트를 보시면 기간과 어떤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의 가격까지 전부 다 형성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일 트레이딩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 지수 선물에 정비례하고 경기 침체 우려에는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선 부근인 73.4달러 선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 오일을 보면서도 얼마나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중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방법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야지 우리 해외 선물 대응할 때 차트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방법 오늘 배워갈 수 있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준비되어 있죠.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도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스터와 함께 골드 트레이딩 방법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일이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에 네, 골드 같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마스터님, 지금 골드 좀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흘러내릴까요? 아니면은 잠깐 조정을 받고 다시금 상승한 추세로 돌아설까요? 헷갈리시죠? 네. 골드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쉽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부터 방송 나와서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골드 지금 현재 안전자산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자, 여기다 판단 한번 해보죠. 네. 골드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안전자산으로 취급을 받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 미국 S&P와 나스닥 시장과 뭐예요? 반대로 간다. 반대로 간다라고 디커플링이죠. 디커플링. 반대로 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뭘 보셔야 될까요? 맨 처음에. 골드를 맨 처음에 보시면 헷갈립니다. 그렇죠? 어떤 게 기준입니까? 달러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US 달러가 기준입니다. US 달러를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데, 자, 달러 인덱스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바로 나스닥과 S&P 차트를 보면서 이게 디커플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0거래일 정도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자, 쉽습니다. 그럼 디커플링이 되니까 어떻게 되나요? 골드는 하락이다. 쉽죠? 하락입니다. 자, 골드 차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차트를 잠깐 보면, 자, 일봉 볼게요. 일봉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3월 20일에 2,000달러를 일단은 넘어서서 어떻게 돼요? 긴 장대 음봉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자, 나스닥 시장, S&P 시장과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차트의 기술은요, 여러분. 모든 차트의 기술은 기술적 분석에만 근거를 두는 게 아닙니다. 뭐에 처음에 근거를 두나요? 기본적 분석에 여러분들이 근거를 두셔야 돼요. 첫 번째, 기본적 분석으로 방향성을 탐구를 하는 겁니다. 방향성. 자, 기본적 분석의 방향성 어떻게 되나요? 나스닥과 S&P가 오르면서 안전자산인 골드에 대한 수요가 낮아졌다. 그래서 뭐예요? 기본적인 방향성은 일단 매도로 포지션을 잡으십니다. 그 뒤에 두 번째 뭡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타점을 정하는 겁니다. 타점을. 이해되시죠? 나스닥 일봉 차트가 아까 올랐기 때문에 골드 일봉 차트가 지금 내린다. 그럼 방향성은 어떻게 돼요? 매도 포지션이 유리하다. 자, 그러면 분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술적 분석 분봉을 일단 보도록 할게요. 네. 자, 5분봉 보시면요, 여러분. 이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자, 항상 차트를 보실 때는 크게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차트의 속성이 어떤가요? 차트는요, 항상 수렴과 발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교육 강의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을 겁니다. 항상 어느 이평선, 차트, 가격 이런 것들은 수렴과 발산으로 일단은 이루어져 있다. 수렴은 뭡니까? 모아지는 구간. 발산은 뭐예요? 이 모아지는 구간에서 매수 방향 혹은 매도 방향으로 터트리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차트든 가격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뭐예요? 수렴과 발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거는 해외 선물, 국내 선물, 주식, 코인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수렴과 발산으로 차트는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분봉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발산이죠. 어떻게 해요? 매도 쪽으로의 발산. 자, 여기 보세요. 흔히 우리가 횡보 박스장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자, 횡보 박스 이렇게 치고 있죠. 여기는 뭡니까? 수렴 구간입니다. 수렴 구간. 수렴 구간. 수렴 구간은 뭐라고요?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 왜 에너지를 응축하나요? 매수든 매도든 가기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는 구간이다. 박스장, 횡보장 전부 다 뭡니까? 이 수렴 구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렴 구간을 지나서 매수 방향이든 매도 방향이든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발산을 해야 되죠. 발산을. 그렇죠? 자, 그럼 어디로 발산을 했나요? 밑으로 발산을 했습니다.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횡보 박스. 무슨 구간이다? 수렴 구간이다. 5분봉 차트를 길게 보시면 자, 발산의 구간이 한번 나오고요. 수렴의 구간이 나옵니다. 수렴 다음엔 뭐라고요? 발산의 구간이 나오고 에너지를 응축하고 에너지를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에너지를 응축하는 수렴의 구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수렴의 구간을 지나서는 또 어떻게 되겠나요? 위로 매수 쪽으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지 간에 뭡니까? 발산의 구간이 또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 분석으로 일단은 방향성 탐구를 하셨어요. 나스닥과 S&P가 오르니까 골드는 일봉상으로 내려간다. 자, 그러면 디테일하게 기본적 분석 어떻게 됩니까?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현재 상황은 뭡니까? 수렴 구간이다. 자, 수렴 구간이면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됩니까? 안 하셔야 됩니까? 매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물론 저는 매매를 합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아직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뭐예요? 매매 차지하시고 이 박스 구간이 끝나는 그 수렴의 끝자락 혹은 발산의 시발점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시면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제가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해드리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많이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골드 트레이딩 전략까지 잡아봤습니다. 네, 헷갈리고 어려운 시장 상황도 한마디로 명확하게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도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선견 마스터와 함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혹시 밖에 나가서 벚꽃 요즘 좀 보셨나요? 오늘 방송을 보면서 봤습니다. 네, 아직은 벚꽃이 활짝 피지 않았는데 아마 다음 주 초가 되면 활짝 펴서 벚꽃 나들이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벚꽃 나들이보다 더욱더 기대되는 이유가 있죠. 이 벚꽃 만개가 기대되는 이유, 바로 4월 1일에 전문가님, 우리 마스터님의 벚꽃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는 이 벚꽃보다도 강연회가 더욱더 기대가 될 텐데 어떤 내용으로 강연회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강연회로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일단은 뵙고요. 올해 2023년 1월 1일이죠. 1월 1일 오전 7시에 새해 모든 정기를 받아서 온라인 강연회를 일단은 했습니다. 온라인 강연회 때는 지금 한 1000명 정도 일단은 들어오셨고요. 이번 4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 서울역에서 일단 강연회가 제가 잡혀 있습니다. 이번 강연회 같은 경우에 주제 지금 혹시 뭐 자막에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자막에 나가고 있네요.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네. IMF가 우리나라에 구제금융을 한 지 25년이라는 일단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항상 경제 위기나 아니면 금융 위기는 어느 나라든지 오게 돼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절대 오지 않는 거 아니죠. 2008년, 2009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MBS 저당 채권.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이 세상에서 날아갈 뻔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도 일단은 그럴 뻔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997년, 8년에 IMF가 왔죠. 항상 시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제 위기나 아니 금융 위기가 왔을 때 신흥 부자들을 만들어내요. 소수의 신흥 부자들을 만들어내고요. 다수는 똑같이 어렵게 삽니다.
자, 저는 작년부터 제가 강연회를 돌면서 전국 강연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는 올 것이다. 그게 언제 오느냐? 저는 2025년 정도에는 2025년이나 28년 정도에는 무조건 IMF보다 더 큰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촉발을 할 것인지 에서부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번 강연에는요,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의 5년에서 10년 정도를 제가 보여드리는 강연회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강연에 일단은 한 번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4월 달, 일주일 있다가죠. 4월 정도 일단은 4월 1일 날 한 번 정도 일단 예정이 되어 있고 연말까지 스케줄이 지금 제가 다 차 있기 때문에 강연을 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2023년은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한 기회의 장이 올 겁니다. 이따가 수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기회의 장이 오고 있고요. 그 길을 향해서 노란 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정진하고 계십니다. 자, 4월 1일 날 전부 다 오셔서 어떤 미래를 제가 보여드릴지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군가는 봄을 즐기고 벚꽃을 즐기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 전략 세우고 교육을 받아봐야겠죠. 올해 단 한 번 준비가 되어 있는 4월 1일 벚꽃 강연회.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셔야지 신청과 참여까지 모두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방송 중에 오늘 바로 들어오셔야지 다음 주에 준비가 되어 있는 벚꽃 강연회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선경 마스터와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의 가장 관심을 가졌던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중소은행인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쉐어스가 파산한 실리콘밸리 은행 인수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자산 규모 기준 30이었던 퍼스트 시티즌스 뱅크쉐어스는 단숨에 10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근 최악의 금융 혼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패닉이 없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나왔습니다. 마켓워치는 미국과 유럽 은행권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지만 규제 당국의 발빠른 개입, 그리고 이르면 6월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위해 미 연준이 은행 기간 대출 프로그램, 일명 BTFP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FP는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 등이 예금자의 자금을 보호하지 못하고 파산하자 올해 3월 초에 만들어졌는데요. 적정 예금 기간에 1년 동안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예금과 신용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 이슈 짚어봤는데요. 우리 이슈 하나씩 마스터와 함께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이슈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SVB 파산 이후에 이 퍼스트 시티즌스가 인수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 이슈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한데요. 좀 은행 리스크 더욱더 잠재워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의문사항이 드는 게 뭐냐면 네. 이런 은행의 유동성 문제로 파산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항상 어떤 공식 같은 게 일단 있거든요. 네. 더 큰 은행이 일단은 흡수를 하는 게 공식인데 지금 그 실리콘밸리 은행보다 더 급이 낮은 네. 중소형 시티즌스라는 이 은행이 지금 인수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사실은 강연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일까요? 거기에 여러분들 의문을 품으셔야 되고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자, 바이든 행정부까지 나섰어요. 물론 실리콘밸리 은행이 급이 정말 낮은 은행은 아니에요. 16대 은행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들 많이 계좌 갖고 계시는 그 4대 은행 있죠? 네. 4대 은행 다음인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하루 만에 파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렇죠? 직권 파산입니다, 여러분. 파산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채권자가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뭡니까?
행정부에서 지금 이거를 재무부죠. 재무부에서 이거를 파산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 여기에 일단은 답이 있다라고 보고 제 강연의 주제는 일단은 그겁니다. 왜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와 재무부는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이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게 일단은 강연의 주제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지금 시티즌스가 인수에 합의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수가 일어날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보도 같은 경우에 제가 조금 발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일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슈를 통해서도 짚어나가야 할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방송 이후에도 앞에 있는 노란톡을 통해서 벚꽃 강연회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시장에서 중요한 이슈 짚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선님,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규제 당국과 연준의 정책이 시장의 패닉을 막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의 패닉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패닉을 일단 막고 있는 건 맞아요. 네. 지금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국민들이 오늘 하루에 어떤 기사를 정말 많이 봤는지에 관한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거를 많이 보신 거예요. 미국 증시 패닉이 지금 없습니다. 패닉셀 없죠? 시장이 꽂고 있지 않습니다. 나스닥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치 상태지만 일단 오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럼 2008년과의 차이는 뭐냐?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건데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지금 패닉이 없을까? 밑에 기사에도 나왔다시피 뭡니까? 연준,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연준이 굉장히 발빠르게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방법이 일단은 뭡니까? 2008년과 굉장히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진짜 패닉셀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행정부와 재무부 그리고 패드에서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에 여러분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과연 잘 움직일 수 있을까? 자,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행정부와 재무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옐런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나라의 예금보험공사 격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다 일단 보장을 하겠다. 전액 다 보장을 할 수 없다. 굉장히 말이 많이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수 하락을 불러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의 팁을 드리면 옐런의 지금 예금보험공사 관련한 이 발언들은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 미국은 그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그만큼의 돈을 만들어내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국채를 발행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국채 공급이 늘어나죠?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여러분들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다운됩니다. 더 떨어져요. 여러분,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파산했습니까? 국채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unrealized거든요. 무슨 얘기냐? 미현실 손익입니다. 미현실 손실이에요. 자,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파산을 했어요. 근데 국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한대요. 그래서 은행들을 살린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증시에 지금 패닉이 없는 건 일단은 립 서비스로 행정부와 재무부, 패드가 뭉쳐서 립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패닉셀이 없는 거고요. 그게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내일이라도 바로 패닉셀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였죠? 나스닥 10,000포인트입니다. 나스닥 선물 10,000포인트 깨질 것이다. 제가 작년부터 일단은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에 미국이 경기 침체를 인정을 하면 10,000포인트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도 노란 톡방에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현재 미국에서는 패닉셀이 존재하지 않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미국에서 약간 입으로 발언을 통해서 막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경기 침체, 앞으로의 우리 매매 전략, 투자 전략까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선님 마지막 이슈까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슈 같은 경우에는요.
기사는요, 긴급 대출 프로그램 확장 검토에 대한 기사인데요. 네, 물론 지금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아직 긴축 기조가 끝나지 않았고 인플레이션도 잡히지 않았는데 이 시장에 계속해서 돈이 풀리는 효과까지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데 잠깐 판서를 조금 해볼까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게 요겁니다. BTFP. 이번 강연회에서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릴 건데요. 개념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가 있을 겁니다. 은행들이 미 국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왜 무너졌다고요? 국채 가격이 낮아지니까 손실이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미국채를 페드에 맡기고 페드에서는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 있죠? 예,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예요. 자, 은행에 어떤 시스템적인 위기가 분명히 지금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뭡니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정말 머리 좋은, 정말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연준의 인사들과 그 직원들이 이런 생각지도 못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금 뭡니까? 연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연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은행 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가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주말간 또 하나 나왔죠? 도이체방크. 예. 그래서 지금 은행의 어떤 시스템적인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터질 것이고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시경제학적인 미래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은행 시스템에 관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제가 일단 생각을 하고요. 말씀을 그렇게 좀 드리겠고 4월 1일 날 강연회에서 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리고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직격탄을 날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유동성을 지금 공급을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뭐예요? 유동성을 공급,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건데 저는 이거는 더 큰 병을 키우는 병을 가리고 치료하는 것이 아닌 더 큰 병을 키우는 어떤 행위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짚어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도 노란톡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함께 잡아갈 수 있고요. 매매 기법까지 공부해 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선견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견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의 거래인데요. 나스닥, 읽기도 힘듭니다. 1,402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2,171틱, 골드는 무려 2,537틱의 수익을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106.1%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17일부터 3월 21일까지의 매매 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두 번의 거래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28틱의 수익, 그리고 2,538틱의 수익, 두 가지 수익 모두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26.8%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마스터님, 여기까지 우리 해외 선물 매매 일지 3월 한 달 봤는데요. 수익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이 리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그 전에 이 시청자분들이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적인 차트 기법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 방송을 통해서 더 교육을 듣고 이런 매매 기법, 차트 기법을 듣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오늘 마스터님 그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기법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강의 들어볼게요. 자, 오늘 제가 네. 조금 전에 일단은 말씀드린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조금 깊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 가장 이상적인 어떤 타점은 잠시만요. 네. 가장 이상적인 타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시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입니다. 그렇죠?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더 큰 수익이 나올 것이고 저점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뭡니까? 환상적인 매매죠. 환상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겁니다.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차트가 쭉 내려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수익이 날 것이고, 그렇죠? 여기 저점이죠. 이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큰 수익이 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매매를 하실 때는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는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잖아요. 요건 환상입니다. 자, 1751라인에서 어떻게 매수를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13,082라인에서 어떻게 고점 매도가 정확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못 들어갑니다. 거의 신을 넘어선 신의 영역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게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의 어떤 기법이다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자,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매매 기법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도저히 실현을 시킬 수가 없는 기법이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좌절하실 겁니까? 절대 제 방에서는 좌절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현실화시킨 게 아까 제가 처음에 차트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린 수렴과 발산입니다. 수렴과 발산 기법. 제가 유럽장 복귀해드릴 때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거의 2달 동안 설명을 일단은 드렸는데 아마 차트가 작아서 여러분들 많이 이해 못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포맷을 바꾼 거고요. 자, 수렴과 발산은 뭐예요? 5일선과 21선을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5일선과 21선을 활용을 하면 돼요. 자, 수렴과 발산 5일선과 21선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골든 크로스. 두 번째 데드 크로스입니다. 자, 주식하시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골든 크로스는 뭡니까? 골든 크로스는 뭐예요? 5일선이 21선 위로 가는 이 시점이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는 뭐죠? 5일선이 21선 밑으로 가는 이 시점이 바로 데드 크로스입니다. 자, 5일선이 21선보다 위에 있으니까 가격은 뭡니까? 향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자, 5일선이 21선 밑에 있으니까 가격은 향후에 어떻게 된다?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의 개념. 자, 이것을 접목시킨 게 바로 뭐예요? 제 수렴과 발산 기법.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거 잘 아실 겁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죠. 자, 이 부분에서 저점 매수.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저점 매수를 여기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기 이 자리에서는요. 저점 매수 할 수 없습니다. 운입니다. 들어가서 내가 수익 냈다 운이에요. 그냥 운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저점 매수를 가장 실사판으로 현실화시킨 게 뭐예요? 수렴과 발산. 5일선과 21선을 활용한 수렴과 발산이다. 자, 5일선, 21선. 5일선이 21선 위에 있는 뭡니까 이게? 골든 크로스죠. 이 골든 크로스 지역에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까지 쭉 수익. 자, 데드 크로스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 매수를 뭐예요? 저점 매수를 현실화시킨 값이다. 그렇죠? 자, 차트를 뒤로 조금 돌려볼게요. 네. 네. 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좀 이 차트 매매 기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우리 성견 마스터의 노란톡 안에서 교육 퀄리티가 정말 높다고 칭찬이 자자한데요. 오늘 그 방법 우리 방송으로 최초 공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의 한번 들어볼게요. 앵커님도 제 노란톡방 계시죠? 맞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뭡니까? 5일선이 21선 밑에 있는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 자, 우리가 고점 매도는 어디서 실현시켜야 돼요? 여기서 실현시켜야 돼요. 13,740 라인. 여기에서
고점 매도를 실현시켜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실제적으로 이게 나오냐 이거예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요, 운입니다. 1000명, 10,0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제 수렴과 발산 기법을 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5일선과 21선이 크로스되는 이 시점, 데드 크로스되는 이 시점에서 뭡니까?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들어가면 돼요. 자, 굳이 여기에서 안 들어가도 된다 이 얘기예요. 어디에서 들어가면 된다? 여기에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쭉 밑에까지 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수렴과 발산입니다. 수렴과 발산. 자, 그러면 제가 골드와 항생 짧게 하겠습니다. 네. 골드와 항생 2,500틱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 보세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라이브로 모든 것들을 노란톡방에서 다 보여드립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뭡니까? 골든크로스 나왔죠? 네. 골든크로스 나왔죠?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뭡니까? 2,500틱 가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골드요. 여기 데드크로스 나왔죠? 굳이 고점에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 굳이 고점에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된다. 굳이 저점에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이거는. 더 확률이 높아요. 데드크로스 나왔죠? 여기에서 들어가서 뭡니까? 1000틱.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해외선물 이주환송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동영상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마스터인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고 질문 답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진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오십시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거래에 앞서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 바로 노란톡 들어오셔야지 해외 선물 이주 완성 이 프로그램 영상 받아볼 수 있고요. 정확한 시효와 이 투자 방법에 대한 기법까지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이렇게 오늘 차트 기법도 설명해 주셨고요. 4월 1일에 벚꽃 강연회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네. 지금 원래 100분 한정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네. 2시간 반 만에 100분이 전부 다 신청을 하셔서 네, 전성 매진이네요. 예, 전성 네. 매진이 돼서 예, 감사합니다. 네. 전성 매진이 돼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원래는 여의도에서 하려고 했는데요. 2시간 반 만에 마감이 돼서 지금 서울역으로 바꿨습니다. 서울역이고 지금 200분 한정인데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150분이 조금 넘으세요. 아, 네. 남은 자리가 많이는 없습니다. 이번 강연에는 특이하게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오시려고 하는데 자리가 남아있는 강연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분 한정을 일단은 받고 있고 남은 자리는 한 50석 정도, 50석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공지에 따라서 신청을 하셔야 제 강연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 강연에 오시면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후회하신다라고 하면 제가 방송 내리겠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단 한 번 준비가 되어 있는 4월 1일 무료 벚꽃 강연회. 네, 원래는 100분 한정이었는데 지난주에 오픈되자마자 바로 전석이 매진되면서 추가로 오픈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몇 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방송 중에 최대한 빨리 들어오셔서 신청을 해주셔야지 다음 주에 준비가 되어 있는 강연에 함께할 수 있거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선교원 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무료 강연에 바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마지막 방송 직전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해외 선물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 같은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